착한 행동이고 선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이면의 흐름을 보면은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죠. 관계에서 착취당하는 거, 호구 역할 계속하는 거, 데이트 폭력을 반복하면서도 나쁜 남자한테 헤어나올 수 없는 이유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생긴다면 뭘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어려움에 100%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대답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랬더니 신이네요 라고 했다. 뭐 당연히 100% 도움되는 사람은 없고 그건 신이나 되는 경지고 라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합리적인 논리적인 흐름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감정과 관련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막 갈 수 있어요. 그럼 100%에 도움되는 사람이 정말 진짜 되고 싶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100% 도움되는 사람이 된다 치면, 그런 순간을 마주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 뭐 시어머니한테 손을 내밀었을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길냥이를 쫓는 까치떼를 막 발길질할 때도 그럴 수 있고, 그 순간에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서 행동을 하는 거라서 그 감정을 자꾸 쫓아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기가 우는데 아기 엄마가 이유를 모르고 있어서 힘든 경우에 딱 알아서 그 엄마를 도와주고, 그 엄마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와 믿음을 주고, 갈겨 쓰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신뢰와 믿음을 얻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봐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게 자기 자신한테 더 독이 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었으면 좋겠어요. 머리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근데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나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희생하면 더 독이 되는 경험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우선으로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은 감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충동이 먼저이기 때문에, 무의식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건데, 신뢰와 믿음을 얻고 싶은 그 느낌이죠. 누군가한테 도움되는 그 느낌이 너무 행복하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것밖에 이제 없을 수 있는데, 단순하게 행복이라는 단어로 다 담지 못할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엄청난 감정이죠.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신뢰와 믿음을 주고 있다. 서로 막 연결된 느낌, 지지받고 지지해주고, 이런 유대감, 친밀감, 이런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본능이에요. 엄마와 자식 간에는 애착인 거고, 뭐 부부 간에도 그런 성인 애착이 있는 거고, 거창한 그런 용어를 떠나서 끈끈한 유대감에 대한 소망이 누구든지 있고요. 또 사람마다 원하는 정도가 좀 다르고요. 내가 이만큼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기질상. 근데 내가 경험했던 거는 그거에 못 미쳤을 수 있어요. 내가 아쉬운 부분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만큼 난 원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느낌. 지지받고 싶고, 챙김받고 싶고, 도움받고 싶고, 신뢰와 믿음을 얻고 싶고, 이런 소망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좀 안 되는 아쉬운 느낌이 계속 조금씩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뭐 연상되는 거 얘기하셔도 좋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의 현상이지만, 이 중요한 감정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거랑 상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게 또 가족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행동을 해서 오히려 욕을 굉장히 먹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과했던 거죠. 객관적으로 또 나중에 보면. 왜 안 도와줘도 되는데 네 생각대로 해서 간섭하냐고. 쉽게 말하면 오지랖이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죠. 내가 니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냐고.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 너무 상처를 받는 거죠. 내가 바랬던 거는 그게 아니니까. 내가 기대했던 거랑 전혀 반대의 결과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신뢰와 믿음을 얻고 싶어서 한 행동인데 오히려 상처를 입은 거니까.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왜 하냐, 왜 간섭하냐, 칭찬은커녕 오히려 비난받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경험을 또 하면서도 계속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잘 안 될 때 있지만 또 될 때도 있으니까. 근데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안 되면 상처받아서 문제고, 그게 잘 통해도 결국엔 내가 무리해서 내 일상에 지장이 되니까 정작 내가 챙겨야 될 거는 또 소홀히 하게 되는, 나는 점점 소진되는 거니까, 퍼주는 거니까. 저 도움받는 거 진짜 못합니다. 첫째는 도움받는 게 아니라 주는 아이거든요.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아이라고 본인이 인식을 하신 거죠. 뭐 첫째라고 무조건 도움을 줘야만 하는 건 또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한테는 그런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움 주는 것에 대한 그 행동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이제 물론 있지만,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 본인이 이런 충동, 누군가한테 도움되고자 하는 그 충동, 누군가한테 신뢰와 믿음을 너무 간절하게 얻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소망, 그 바램, 그 에너지는 엄청 큰 에너지라서 내가 막을래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기보다는, 외면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오지랖이냐, 이런 식으로 억누르고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내가 왜 이렇게 강렬한 이런 마음이 있을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을까, 제가 도움받고 싶은데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서 제가 돕고 다니다 봅니다. 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죠. 사랑님이 무의식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갈구해서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결국에는 도움을 주냐 받냐, 내가 도움받고 싶은데 요청하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걸 결국 남한테 해주는 그런 관점에서 도와주는 거를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도와준다는 거는 남한테 좋은 행동, 선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 행동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단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원하는 감정이 있는 거거든요. 친밀감, 유대감, 끈끈한 그 느낌, 지지받는 느낌, 신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런 정서적인 교감, 관계,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한 아주 강렬한 바람이 있으신 거죠. 그거는 역시 이유가 있는 거고, 내가 그런 게 왜 이렇게 고플까, 뭐 도와주고 도움받고 요거랑은 조금 별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뭔가 강렬한 그런 관계, 아주 친밀한 정서적인 관계, 지지받는 관계, 신뢰받는 관계를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흐름 보면은 요런 관점에서 볼 때 연상되는 게 있으세요? 내 경험들. 부모님이 아이라고 무시하고 막 대하고 존중해주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게 생각납니다. 요런 경험이죠.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아이도 감정을 다 느끼거든요, 아무리 어려도. 그리고 그 감정이 나한테 만약에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거라면은 그 감정을 내가 또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 어떤 한 에피소드를 기억해 보시면 좋아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대한 경험이 있는지, 존중해주지 않은 어떤 경험이 있는 건지,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은 어떤 경험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럴 때 내 감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 외롭다, 사랑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그쵸. 조금씩 뉘앙스가 이제 다르지만 사랑과의 관계에서 끈끈한 유대감, 정서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마음들이죠.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아빠한테 초1 때 받아쓰기 못한다고 처음 맞았다. 쇠젓가락을 뜨거운 밥에 달가서 때렸다. 그러셨군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때 처음으로 자식이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감정이 있는데 사랑받고 싶다. 구체적인 경험을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이라고 무시하고 막대하고 존중해주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와닿고, 본인이 외롭다, 사랑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라고 감정 표현하신 게 어떤 뉘앙스의 감정인지 더 이해가 되고, 이런 경험 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죠. 르노님도 저도 어릴 때 구구단 무대에서 정신 못 차린다고 맞았었는데 그땐 그게 자식 사랑이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게 자식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내 사정은 그게 아닌 게 중요한 거죠. 내 사정에서는 자식 사랑은커녕 이제 아이라고 무시하고 막대하고 존중해주지 않고 인격적으로 안 대해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나도 사람인데, 나도 감정이 있는데 사랑받고 싶다잖아요. 내 감정을 무시받는 느낌이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외롭다, 공허하다, 나는 부모뿐인데 부모가 나한테 저런다. 그쵸? 어릴 때는 특히 부모뿐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든 경험을 해도 의지할 사람이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부모를 또 의지하고 또 그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차라리 좀 마음에 거리를 두면 좀 덜 할 텐데, 그래도 또 자꾸 도전을 해요. 기대를 하고 또 상처받고. 나는 부모뿐인데 부모가 나한테 저런다. 나는 어디다 기댈 수 있을까? 의지할 수 없는 느낌이죠. 아빠는 항상 충격요법을 쓰셨습니다. 네, 좀 후진국스러운 헝그리 정신 관련된 충격요법을 쓰시는 부모님들이 있었고, 요즘에도 있는 경우들이 있죠.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어쨌든 그쪽 사정이고, 내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고, 감정이 자리 잡는 거고, 이게 또 한 번의 일이 아니겠죠. 계속 반복되는 경험들이 있겠죠. 그래서
마음에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자리 잡아요. 그런 아쉬움이. 에너지가 많이 쌓입니다. 결국에는 의존하고 싶은 그 욕구, 친밀감,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지받고 싶고 신뢰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근데 그런 거를 충족받는 느낌이 내가 선의를 행할 때, 정의를 실현할 때, 상대방한테 지지해주고 도움주고 나를 희생해서 적당히가 아니라 그냥 나를 아예 내가 힘들어질 때까지 좀 무리해서까지 했었을 때 더 강렬하게 찾아올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착한 행동이고 선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이면의 흐름을 보면은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죠. 관계에서 착취당하는 거, 호구 역할 계속하는 거, 데이트 폭력을 반복하면서도 나쁜 남자한테 헤어나올 수 없는 이유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흐름은 이제 의존적 성향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핵심은 정서적인 친밀감에 대한 결핍이 많이 있으니까 욕구가 많이 있는 거. 그래서 누군가한테 퍼주면서라도 착취당하면서라도 끈으로 연결된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작 나는 계속 뭔가 소진되고 있는 거 내가 뻔히 알면서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남자한테 벗어나기 힘든 거고 그게 이제 뭐 데이트 때만 국한되면 차라리 낫지만 부부관계가 그렇게 형성된 경우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적시적인 사람한테 의지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아마도 지금 시어머니가 그럴 수 있죠. 시아버지한테 위협을 느끼는 것까지 감수하고 다 참는다는 게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지지를 제공해주면서 내가 받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이입도 많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의지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원함이 많은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서로 좋게 또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런 부분들이 강렬하기 때문에 또 티격태격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상처도 서로 많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들이 아마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관계에서도. MS님이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의지하게 되고 서로 좋아하지만 미친듯이 싸우고 상처 주고 헤어지죠.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공감을 해주셨네요. 오늘 나도 아프고 화가 나고 슬프다. 부모님한테 맞은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나마 뭐 육아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고 또 공중파 방송에서도 육아 콘텐츠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참 바람직하죠.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정말 오랫동안 때리는 게 교육인 줄 알고 사랑인 줄 알았던 잘못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는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감정적인 흐름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 그래서 그 흐름을 내 나름대로 해결하고자 행동적인 패턴이 생긴다는 거. 그게 정작 내가 나아가야 할 길에 지장을 준다는 거.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육아하면서 그 쌓이는 에너지들이 나를 잡아먹으면서 아이한테도 가고 그래서 애 낳고 상담을 엄청 받았는데 혹시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반드시 상담 많이 받고 결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건드리고 싶어서 건드린 건 아닌데 애 낳고 나서 진짜 정신과 삶이 많이 피폐해졌어요. 나는 함부로 대해줘도 된다는 신념이 계속 쌓여서 잠재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무력감과 수치감을 느끼고 아픈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호구가 된다는 느낌을 받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익숙해지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무력해지니까.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느낌 받으니까. 어릴 때 경험이 이제 중요한 게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력감을 많이 느껴서 특히 더 힘든 것 같아요.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고 스스로 자괴감 느끼는 게 아니라 이면의 감정의 흐름을 헤아리고 근인편이 돼서 이런 현상을 바라보실 수 있는데 도움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본인 감정과 경험을 진솔하게 잘 얘기해 주셨고 또 여기서 함께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